아까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그래프를 하나 그리든 두 개 그리든 해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그래프를 통해 좀 관찰해 보려고 해요. 여기 이미 있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랑 보이시나 모르겠네.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보이시죠? 교점이 지금 어디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또 하나는 3이잖아요. 근데 이 둘을 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새로운 이차함수가 생기거든요. 이거 는 0이다라고 하면 x과의 교점을 보면 되거든요. 자,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어때요? 마이너스 1하고 3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항에도 방정식의 해가 바뀐다는 얘기야, 안 바뀐다는 얘기야?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든 한 개를 그리든 교점 x 앞에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좋아요. 자, 뒷장 이어서 볼게요. 자, 포물선은 x제곱 마이너스 4x하고 mx 마이너스 9에 대해서 m의 범위에 따라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m이 아직 안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자, 일단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4x는 mx 마이너스 9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이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점 x 앞이라는 것은 이 항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더라도 여전히 교점 x좌표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방정식의 해와 아래에 있는 방정식의 해는 똑같을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예. 이때 판별식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9는 36인데요. 36을 6의 제곱으로 쓰면 참 좋겠죠. 왜냐면 우리는 얘의 부호만 보려고 하는 거죠. 얘의 부호를 보려고 하면 식이 어떤 형태로? 곱의 형태로 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더하면 10이고요. 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의 부호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게 뭘로 보여야 돼요? m에 대한 2차 함수로 보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m에 대한 2차 함수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언제 이게 양수가 돼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 맞아요? 예. 그래서 d가 0일 때 이때는 언제냐면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또는 m이 2보다 클 때예요. 이때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판별식이 양이니까 방정식의 실근은 서로 다른 두 개겠죠?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라는 것은 교점 x좌표가 두 개라는 얘기니까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별식이 0이라면 m이 마이너스 10이거나 또는 2일 때입니다. 이때는 중근 같죠, 방정식이. 그럼 교점 x좌표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접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 접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저 그래프가 m축 아래에 있는 m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부터 2까지인 거죠. 이 경우에는 방정식 실근이 없죠. 그럼 교점 x좌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되게 별건가 봐요. 이게 안 돼서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알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잘 되면 문제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2차 방식 배우지 않았는데 지금 2차 방식 푸는 법 벌써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가 받아주는 대로 그냥 옮겨 적기만 하면 돼요. 니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예,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면 그게 2차 방식의 해가 됩니다. 자, 봅시다. AM 제곱 더하기 BM 더하기 C의 부호를 조사라고 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뭐가 보여? 뭘로 보이냐 얘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X는 M에서의 Y 좌표가 되는 거죠. 뭐 함수값이라고 해도 되고요. 만약 M이 뭔지 모르는데 선생님, M이 뭔지 모르는데 이 직선의 그래프의 모양에서 M은 확실히 무엇입니까? 음이에요. 기울기가 음인 직선이죠. 그러면 M이 음이라는 것은 X에 M을 대입하려면 Y축에 우측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좌측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Y축에 좌측에 넣는다는 얘기죠. Y축의 좌측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전부 다 어디에만 그려집니까? X축의 아래쪽에만 그려집니다. 이 말은 Y좌표의 부호가 양이라는 얘기예요? 음이라는 얘기예요? 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AM 제곱 더하기 BM 더하기 C의 부호는 M이 뭔지는 모르지만 음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자, 두 번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의 부호를 조사라고 했는데 이 식의 뜻은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판별식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그럼 당연히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X축과 교점을 몇 개 갖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맞아. 교점 몇 개 있냐 지금? 하나, 두 개요. 직선과의 교점 세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X축과의 교점을 세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는 당연히 무엇이다? 양이다. 이거야. 자,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등식 있죠? 이걸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딱 봐도 뭐예요? 둘이 뺀 거 아니에요? 그럼 빼기 이전의 상태라면 죄송합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게 MX 더하기 N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크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라고 했어요? 얘가 뜻하는 건?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y좌표입니다. 얘는요? 함수 y는 mx 플러스 n의 y좌표입니다. 그러면 포물선의 y좌표가 직선의 y좌표보다 큰 것을 고르는 거예요. 동일한 x에 대해서.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만 포물선이 직선보다 y좌표가 크죠. 동일한 x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직선이 더 커요. y좌표가 더 위에 있잖아. 보여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게 더 쉬우면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구나. 이해되니? 네.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존재하는 x의 범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좀 확대해 줄게요. 그림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고 알겠죠? 그러면 범위가 뭐가 되겠냐면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아요. 이게 되겠죠?
그럼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냐면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의 두 실근이 돼요. 방금 설명한 걸 이해하셨다면 알파 베타가 뜻하는 것은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의 두 실근이 돼요. 왜냐하면 방정식 이 뜻이 뭐예요? 지금 뜻이 포물선과 직선이 같은 거, 즉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교점 x좌표는 알파하고 베타잖아요. 그럼 얘를 정리해 보시면 ax의 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의 두 실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알고 계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하든가?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두 근의 곱은 어떻게 구하든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중3 2차 함수까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이해 못할 내용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자, 다음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제가 두 가지의 방식으로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공통접선이라는 게 일단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공통접선이 뭐냐? 라는 거예요. 예. 얘가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아직 그리지 말아요. 아직 그리지 말고 잘 보세요. 공통접선이 뭔지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랬다 금방 지울 거야. 그럼 y는 x제곱이 한 이 정도 있다고 하면 얘는 여기가 0,0일 거 아니야. 그런데 쟤는 2, 4 올라가서 한 이 정도 있을 거 아니냐고 지금. 친구도 이해 가니? 그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 색깔을 달리할게요. 그럼 두 개의 포물선이 생겼죠? 이때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존재할 수 있죠? 그죠? 얘는 녹색 포물선에도 접하고 파란색 포물선에도 접하잖아요. 그러면 두 곡선에 대해서 접선이 되는 거죠. 이런 접선을 뭐라고 하냐면 공통접선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이 그림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그릴 거니까 그때 그리시면 돼요. 지금 이해되라고 좀 크게 그렸어요. 알겠죠? 자, 일단 공통접선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어떤 그 글자의 의미에서 둘 다 접하는 직선인가 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직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두 점이 있거나 아니면 기울기와 y절편이 있으면 되잖아. 물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제외하고. 맞아? 근데 얘 공통접선은 x축의 수직인이 아닐 거니까 공통접선을 제가 뭐라고 잡을 거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잡아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둘 다하고 접하니까 둘 다와 교점이 한 개씩이란 얘기죠. 그럼 둘 다와 중근 간다는 얘기죠. 연립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포물선과 연립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군요. 네. 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포물선과 연립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둘 다 뭘 가져야 돼요? 중근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 이해됐죠?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m제곱 더하기 4n 이게 0이고요. 두 번째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이것도 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연립을 좀 요령껏 하세요. 얘를 전개해 볼게요. 얘를
얘를 전개해 보는데 얘가 m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더하기 16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4n은 0 이게 된다고. 맞아? 여기서 보이니? m제곱하고 4n을 플러스 4n이죠? 4n을 더한 게 얼마나 나와 있니? 0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런 걸 좀 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식을 유심히 보시면 소거의 과정도 좀 쉬울 수 있어요. m제곱은 마이너스 4n이라고 넣지 말고. 알겠지? n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m제곱이라고 넣지 말고. 보이잖아. 그럼 남은 것들만 가지고 0이 나와야 되니까 m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잘못 써놨다. 8이죠, 8. 그죠? 전개할 때. m은 2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n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2x-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아까 그림 다시 그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림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안 달라요. 똑같은데. 자, 아까 y는 x의 제곱이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맞죠? 그럼 여기에 꼭지점이 0,0일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원래 이렇게 겹쳐 있다가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아?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2,4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공통 접선이 지금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잖니? 그지? 얘를 선생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통 접선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봐봐. 여기 접점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접점이 하나 있을 텐데 접점이요. 여기도 접점이 하나 있을 텐데 잘 봐 친구들. 꼭지점이 평행이동 어떻게 됐니?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되지 않았니? 그럼 접점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는 4가 되지 않을까? 이해돼요? 안 돼요? 친구들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그렇다면 공통접선의 기울기는 2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공통접선의 기울기 m, 저기 위에서 얘기했던 m이 2라는 사실을 그림에서 알아온 거죠. 그러면 공통접선을 여기서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는 2x 더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맞아. 여기서 x의 제곱하고 연립을 하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하고 연립을 하든 n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기왕이면 누굴 쓰는 게 좋겠어요? x의 제곱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x의 제곱은 2x 더하기 n이 중근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0이 중근 간다는 얘기고, 물론 판별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중근이라는 것은 무슨 식?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x까지 봤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n은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y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동일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적 특성을 이용해서요. 이게 더 재밌지 않나요?
물론 재미는 저한테만 있는 거지만, 그죠?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거란 말이에요, 수학이. 그렇지 않아요? 예. 저한테 맨날 주입당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거든요. 스스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처음에 제가 그림 그렸다 얼른 지웠잖아요. 똑밥을 던진 거예요. 혹시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려나? 아니, 기울기 2인데 왜 선생님이 mx 더하기 n이라고 잡고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든다고 하면 머리가 깨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포물선과 직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존재한다.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존재한다는 말은 같은 x의 값에 대하여 y좌표가 늘 크다는 얘기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같은 x에 대하여 y좌표가 늘 크다는 얘기지. 친구들아, 이런 건 아니야.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어. 아니 뭐 직선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건 맞겠어 안 맞겠어? 맞아요. 왜냐면 같은 x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닐 것 같죠?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위쪽에 존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점이 없으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뭐 어쨌거나 이걸 부등식으로 써보면 항상 위쪽에 존재한다는 건 y좌표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같은 x에 대해서 포물선의 y좌표가 직선의 y좌표보다 큽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같은 x에 대해서 포물선의 y좌표가 직선의 y좌표보다 큽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잖아.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x의 제곱 더하기 m-1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1이 x 더하기 1보다 큽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같은 x에 대하여 이 식의 뜻을 좀 적어.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같은 x에 대하여 포물선의 y 좌표가 직선의 y 좌표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 식의 뜻이요. 그럼 당연히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냐, 아가들? 근데 이게 항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항상 위쪽에 존재한다는 말은 모든 x에 대하여라는 말이고, 그럼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무슨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이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텐데요.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니까 x과의 교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얘의 판별식인 이게 음수여야겠죠? 정리해보시면 3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4가 양수여야 되고요. 얘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러면 m 더하기 2 3m 마이너스 2 이게 양수라고 했고요.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무엇이다? m에 대한 2차 함수이다. 이런 생각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m에 대한 2차 함수이다. 2차 함수의 그래프 벌써 그려졌습니까? 마이너스라고 3분의 2가 절편이죠. 0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1의 왼쪽, 3분의 2의 오른쪽. 맞습니까? 점점 제가 안 그리고 할 거예요.
자, 그림이 안 그려진 친구들은 이 그림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의 왼쪽, 3분의 2의 오른쪽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2차 부등식은 풀 필요 없다니까요. 2차 부등식은 풀 필요가 없다. 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풀어질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 적기만 하면 돼요. 물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지 모르면 받아 적을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네.